3, 4를 배울 건데 마찬가지로 공식처럼 써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분배법칙을 써도 되는데 결국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분배법칙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그리고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를 전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배울 다항식의 곱셈이 되겠죠. 뭐 공식처럼 사용하게끔 선생님이 연습도 같이 해줄 겁니다. 먼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읽어줬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전개를 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예요. 자, 앞에 여기가 1이죠, 둘 다 얘가.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x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두 개 곱하면 ACX제곱이죠, 두 개 곱하면.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입니다. 1이 아닐 경우. 얘는 1일 경우 얘는 개수가 1일 경우 얘는 1이 아닐 경우 이 차이예요. 물론 1일 경우가 좀 더 간단하겠죠. 1이 아닐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공식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전개하는 방법을 알면은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탐구학습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시각적으로 설명을 해놨고요. 탐구학습에서 선생님은 시각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전개를 해보고 그 다음 시각적으로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의 전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 분배법칙 쓰면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 더하기 ab가 나와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동류항 여기 있습니다. bx랑 ax가 동류항이에요. x의 1차식으로 같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이 식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b.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두 개 a와 b의 합이 가운데 나오고 곱이 뒤에 나와요. 이게 뭐라고? 합. 이게 뭐라고? 곱.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만 보면 당연히 이제 뭔 소리 하는 건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로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3을 곱해볼게요. 그냥 분배법칙으로 일단 곱해보겠습니다. 분배법칙 x제곱 더하기 3x죠. x제곱 더하기 3x 그리고 2x 더하기 6이죠. 2x 더하기 6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나와요. 자, 뭐가 나왔죠? 뒤에 2랑 3이랑 더한 게 여기에 나왔죠. 2랑 3이랑 곱한 게 여기에 나왔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알 거예요. 3x 여기 곱하면 3x 나오고 여기 곱하면 2x 나오고 그 두 개를 더했으니까 3 더하기 2 5x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에 2랑 3이랑 곱했으니까 6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2랑 3이 들어가서 그렇지 3이랑 4가 들어갔으면 더해서 7x 곱해서 12가 나왔을 거예요. 숫자가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 합과 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A, B로 놓고 우리가 앞에서 전개도 해봤고요. 또 그림으로 보면은 위에입니다. 탐구학습의 그림으로 보면 그림에 이제 x 더하기 2, x 더하기 3 두 개를 곱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이죠. 그럼 이 넓이를 이 4개의 사각형, 1, 2, 3, 4번의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눠서 보면은 이 사각형은 x제곱이고요, 넓이가. 이 사각형은 2x고요, 2 곱하기 x니까. 이 사각형은 3x, 이 사각형은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와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 뿐이고 밑에랑 똑같다 이 소리예요.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위에처럼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다? 가운데 나오는 1차항의 개수는 합이고 상수항은 곱이 나온다. 언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곱했을 때 이 x제곱의 개수가 1이 나올 때 개수가 1이죠. 1이니까 생략한 거죠. 그때는 그냥 1차항의 개수는 뒤에 두 숫자의 합 상수항은 뒤에 두 숫자의 곱 이렇게 바로 가져도 된다. 자, 문제 풀면서 지금 이해를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문제 풀면서 이해하면 되고 시각적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봐도 되고 그냥 밑에 분배법칙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사람은 굳이 뭐 헷갈리면은
그냥 분배법칙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예제 1번 풀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전개해도 돼요.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4 있으니까 분배법칙 써서 그냥 일일이 해도 돼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안 해도 되는데 왜 패턴을 아니까 많이 해보면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공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동류항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이랑 4랑 더해서 5가 나왔죠? 1이랑 4랑 곱해서 4가 나온 거예요. 왜? 전개했더니 4x랑 x 나와서 더했잖아. 그리고 마지막 건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따라하기는 공식을 바로 써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5y x 빼기 2y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기 앞에 개수가 1인지를 체크해 주고요. 이 공식을 쓰려면 x제곱 써주고요. 더하기 5랑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5 빼기 2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있을 땐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y가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x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전개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여러분 하나가 빠졌죠? xy죠, xy. 미안해요. 가운데가 xy가 됩니다. 3xy. 여기서는 지금 숫자였기 때문에 그냥 x만 붙은 거고요.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고 5y-2y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5y랑 2y가 붙어야 되죠. 여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써도 돼요. 5y 빼기 2y x 마이너스 10y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10y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지금 빼지 말고 여기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5y, 2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y가 있으니까 이 식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전개를 해봐도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5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나와요. 지금 낙서가 좀 돼서 헷갈릴 텐데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5xy 마이너스 10y 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나옵니다. 두 개가 같죠? 처음에는 전개를 몇 번 해봐도 돼요. 나중에는 공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도 편할 겁니다. 공식 연습을 밑에 문제 1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1번 x 더하기 4, x 더하기 7. 자 먼저 2차항의 개수가 1이죠. x랑 x니까 곱하면 x제곱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면 됩니다. 4랑 7을 더하면 11x 더하기 4랑 7을 곱하면 28. 여기가 합, 여기가 곱인 거예요. 4랑 7에. 실제로 전개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x 더하기 1, x 빼기 3 곱하면요. 2차항의 개수 1인 거 확인하고 x제곱 1이죠. 2차항의 개수 1 나오고 그리고 1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여기가 합. 여기가 곱.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대로 합하고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실제로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3번. 전화가 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받겠습니다. 3번은 일로 가서 볼게요. 지금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하고 x제곱 확인하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대로 곱해주면 플러스 18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는 거 아니죠? 합곱 그대로 가면 돼요.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합해서 마이너스 9x 곱하면 18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분수인데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4번 x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 자 뭐 상관없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건 확인하면 되고요. x제곱 곱하면 2차항의 개수 1 나오죠. 2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는 여기 앞에 개수가 둘 다 1이라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아니면 이 공식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4번 공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바로 계산 안 되나요 혹시? 바로 계산 안 되면 그냥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4분의 1 더한 거에 x
두 개 곱한 건 바로 되겠죠? 마이너스 8분의 1.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요.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빼기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합이고 이 부분이 곱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공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공식. 여러분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하는 건 여러분이 할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두 개만 같이 한 거고 공식 연습을 한 거예요. 만약 공식 연습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몇 번 더 해보세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좀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3, 4번 지울게요. 다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하고 다 지울게요. 1, 2, 3, 4번 다. 2번으로 넘어가면 선생님이 이제 아까 따라하기에서는 y가 나왔었죠. 그것처럼 뒤에 여기는 다 숫자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도 같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면 돼요. 위에서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x제곱 2창의 개수가 1이죠. 더하기 두 개 더합니다. 5y랑 6y를 더해요. 그리고 x. 그리고 곱합니다. 30y제곱. 따라서 x제곱 더하기 11xy 더하기 30y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합, 이 부분이 곱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이 문제는 뭐 1번, 3번만 풀어볼게요. 1번, 3번. 자, 얘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y죠. 한 번에 가면 한 번에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5y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y에다가 x를 곱한 거예요. 더하기 6y 곱하면 6y제곱. 그러니까 이게 합이고 이게 곱입니다. 우리 보통 쓸 때는 yx라기보다는 xy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 끝낼게요. xy나 yx나 똑같은 거 알죠?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5y는 2y,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y를 더한 거고요. 6y제곱은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y를 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안 되겠었네. 얘도 뭐 분수지만 여러분이 더하고 곱하고는 할 수 있어요. 뭐 한번 해볼까요? 분수라서 좀 싫으면 한번 해볼까요? 2번은 뭐 똑같이 하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6분의 1y에서 3분의 1y를 빼주면 되겠죠. 그냥 더해준 거예요. 6분의 1y랑 마이너스 3분의 1y를 더해준 거고 거기다 x를 곱해주고 1창의 개수니까 더하기 상수항의 개수는 두 개를 곱한 건데 부호가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8분의 1 y제곱이 나오겠네요. 얘랑 곱한 건 다 할 줄 알죠? 이 부분이 합, 이 부분이 곱이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x제곱 6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뺐으니까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6분의 2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xy 뭐 yx나 xy나 똑같아요. 마이너스 18분의 1 y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생각 넓히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숫자를 곱할 때 이런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나타낸 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완전제곱식이랑 합차공식 할 때도 숫자의 계산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더 쉽게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102 곱하기 107 암산이 안 돼요. 102 곱하기 107은 선생님도 암산이 안 됩니다. 선생님은 102 곱하기 107 암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머릿속으로 이건 물론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7로 계산을 하면 100의 제곱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다고. 그리고 더하기 2 더하기 7이죠. 합이에요. 2 더하기 7에 100. x를 100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2 곱하기 7은 14. 바로 여기가 합이 들어가고 여기가 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계산해주면은 만 더하기 여기도 100을 곱하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11,414가 나오는 거예요. 11,414. 이게 사실 조금 여러분이 숙달에 대고 머리 암산이 좀 빠른 학생들 선생님 어렸을 때 같은 그런 학생들은 102 곱하기 107 곱셈 공식 이용해서 암산도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가끔씩 암산 여러분 못하는 거 할 때가 있는데 그냥 냅다 곱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곱셈 공식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숙달된 다음에 여러분이 하면 되고 지금은 그냥 안 되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 그리고 다시 이제 좀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패턴을 알고 그때 공식 대입, 공식 연습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63페이지까지 할게요. 63페이지까지 하면은 시간이
선생님이 또 시작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는데 64페이지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블록 수업 아니고 1시간짜리 수업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어떻게 전개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 창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앞에서 한 거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죠. 차이는 바로 이 앞에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없어 1이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1이죠. 생략한 거니까. 여기서는 1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전개를 합니다.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AC x제곱 나오고요. ADX BCX 나오고요. BD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AC x제곱 ADX BCX 나오고 BD가 나와요. 그냥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한 거예요. 동류항은 얘입니다. 동류항 계산하면은 HX제곱 그리고 AD 더하기 BC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하기 BD가 나와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마지막 네 번째 곱셈 공식은 그냥 전개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곱셈 공식이 크게 유용하지가 않은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뒤에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관가에서는 안 되지만 AD 더하기 BC, 뭐 AC, BD 뭐 이런 거를 굳이 강박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전개를 해도 무난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 번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X 여기다 한 번 더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먼저 ACX가 나옵니다. 자, 이건 쉬워요. ACX제곱. 이건 그냥 이거 곱한 거예요. ACX제곱이 나오고 마지막 것도 쉬워요. 마지막 거는 이거 곱한 거예요. BD. 상수항끼리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상수항이 아니더라도 문자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뒤에 것끼리 곱한 거예요. 그럼 가운데 게 이제 왜 AD 더하기 BC가 나오냐 이건데 그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얘랑 얘랑 곱하면 ADX가 나오죠. 얘랑 얘랑 곱하면 BCX가 나옵니다. 둘 다 X에 대한 1차항이고 동류항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AD 더하기 B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전개해봐도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 공식 자체를 외우기는 어려워요. AD 더하기 BC 싫잖아요. 일단 문자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만 하라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전개를 하면서 뭐 익숙해지면 한 번에 가도 되고 뭐 그냥 나는 전개를 봐도 얘는 한 번에 가도 그렇게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 가면 알아서 한 번에 갈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알아서 한 번에 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제 2번을 풀면서 또 무슨 얘기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방금 설명한 내용 이거 보면서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왜 AD 더하기 BC가 나왔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검은색 네모칸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전개하면은 20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8x 더하기 6 이게 분배법칙 위해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20x 제곱 더하기 23x 더하기 6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동료항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식을 이용한다 생각하면은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우리는 이 앞에 거를 곱했으니까 앞에 거 곱하면 20x 제곱 오케이 알았어. 뒤에 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6. 이건 알았어. 그럼 가운데 거 한번 볼까? 가운데 거 뭐 물론 먼저 봐도 되지만 가운데 거 볼까? 이렇게 보면 되죠. 먼 거, 가까운 거. 먼 거 곱하면 15x. 가까운 거 곱하면 8x. 15 더하기 3. 15 더하기 8.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개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알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를. 이 공식 연습할 겸 얘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앞에 게 3x제곱인 건 쉽게 알고요. 뒤에 게 마이너스 10y제곱인 것도 쉽게 알아요. 그쵸? 곱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운데 게 문제인데 가운데 것도 그냥 저기 가까운 데 있는 거, 먼 데 있는 거 곱해주면 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2xy가 나오고요. 먼 데 있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15xy가 나오기 때문에 2 빼기 15xy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AD 더하기 BC로 생각해도 되고요. AD가 멀리 있는 거, BC가 가까이 있는 거. AD 더하기 BC를 외우는 게 별로기 때문에 그냥 뭐 앞뒤 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3xy 마이너스 10y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분배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배하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랑은 공식 연습으로다가 좀 가볼게요. 공식 연습으로 3번 문제만 풀고 이론 수업 마치고 그 다음 스토라기하기 문제 풀이 영상에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는
이론 강의는 문제 3번까지. 자, 연습해 볼게요. 같이. 공식 연습이니까 공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가 1이 아닌 경우는 이제 네 번째 공식으로 가야 돼요. 먼저 앞에 거 끼리 곱하면 21의 x제곱인 건 너무 쉽고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돼요. 멀리 있는 거 곱하면 3,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35 x 이렇게. AD 더하기 BC예요. 이게 AD 더하기 BC x예요. 그리고 숫자끼리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21의 x제곱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 인수분해하기가 쉽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2번 볼게요. 2번은 마찬가지로 앞에 것끼리 곱하고 앞에 것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갈게요. 더하기 가까이 있는 거 8x, x는 뒤에 묶어줄 거니까 멀리 있는 거 곱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때문에 더하기 7이 나와요. 더하기 7x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8.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28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 공식 쓰는 거랑 전개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 일단은 공식 쓰는 연습으로 다 가고 있어요. 자, 3번은 건너뛰고 4번만 하고 끝낼게요. 뭐 시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다 똑같은 문제고 여러분이 이거 풀면 충분히 3번도 공식에 대입해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앞에 것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이고요. 그 다음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곱할 겁니다. 자, 뭘 먼저 곱하든 상관없어요. AD 더하기 BC니까 멀리 있는 걸 먼저 곱해도 되는데 일단 더하기 해놓고 멀리 있는 거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y입니다. xy는 밖으로 뺄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만 쓸게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xy네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것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9y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맞죠?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0 xy. 이거 통분은 뭐 암산 안 되는 친구들은 통분해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암산 안 된다고 모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가운데가 AD 더하기 BC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AD 더하기 BC라고 나와 있지만 AD 더하기 BC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배법칙 할 거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할 거 아니야.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끼리 곱하면 동류항이 나오고 그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랑 뒤에 거는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거 써주면 되고요. 굳이 문자로 나타내면 ACX제곱 뒤에는 이제 BD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잘 모르겠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 건데 전개해 보세요. 직접 분배법칙 써서 전개해 보고 익숙해지면 공식으로 넘어가세요.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전개 몇 번 해보고 공식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론수 여기까지 하고